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수채화 개념을 응용해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그려볼 대상은 여기 있는 이 커다란 물고기입니다. 이거는 물고기인데 살짝 각도가 옆으로 안 보고 있고 앞쪽으로 보고 있는 물고기이고요. 어, 이 물고기 생김새로 봐서 구의 어떤 명암을 응용해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초벌칠을 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무채색을 만들게요. 적당한 무채색을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에서 이게 구라고 했을 때 밝았다가 어두워지죠.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을 해줄게요. 이 부분 할 때는 조금만 더 큰 붓으로 칠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넓은 면적을 칠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붓으로 칠할 경우에는 금방 말라버려서 칠한 부분이 말라버려서 붓자국이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붓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마르기 전에 사실 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랐더라도 최대한 자국이 안 남게 신경 써서 어두움을 쭉 칠을 해줘요. 자, 어두운 명암을 같이 칠해주면서 그림자도 빼놓지 않고 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사진 자료를 인터넷에서 참고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뭔가 보고 그리는 대상을 참고하시는 게 그림에서 어떤 표현하려는 대상 사물의 모습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 그려야 확실히 그 생각과는 우리의 관념과 다른 물체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보고 그리지 않으면 사실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급적 초보자일수록 물체를 보고 그리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연한 무채색으로 먼저 쭉 칠을 해줘요. 연한 무채색으로 칠을 해주고, 이제 진한 무채색을 만들어서 칠을 할 건데, 좀 진한 무채색을 칠할 때는 큰 붓보다는 작은 붓으로 하는 게 좋아요. 진한 무채색을 넓은 면적을 칠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 사이즈 되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붓도 괜찮고, 아니면 끝이 잘 모아지는 붓이면 살짝 커 보여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런 붓에다가 진한 무채색을 타서, 진한 무채색은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느낌인데, 그냥 검정색을 쓰면 뭔가 탁해 보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갈색이랑 파란색 혹은 다른 보색 계열의 색깔을 섞어서 이 무채색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채색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칠을 해줘요. 자, 지금 이렇게 칠하는 방식은 다른 사물을 그릴 때도 응용할 수 있죠. 일단은 이렇게 둥근 구에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눈동자처럼 검정 색깔인 부분, 이런 데는 진하게 이런 무채색으로 바로 칠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큰 덩어리가 이렇게 꺾이는데, 이 입 아래쪽, 아랫입 쪽이 그 큰 경계가 될 수 있어요, 그 덩어리에서. 그래서 가장 어두운 색깔을 칠해줄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어두움보다는 살짝 연한 느낌, 살짝은 밝은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빛을 밖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상 더 어두운 느낌을 줄 거예요. 실제로 관찰을 해도 그런 경우가 많고, 더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을 주려면 이쪽을 더 어둡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동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동굴이 밖에서 봤을 때 쑥 들어가는 데가 새까매 보이는 거, 그걸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지느러미는 약간 진한 색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칠을 하는데, 칠을 하면서 이 부분에 지느러미에 있는 부채 살 무늬 같은 이런 나오고 들어가고 한 구조를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 끝에 있는 점박이 무늬 같은 것도 이 색깔로 바로바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개념을 잡으면 되냐면, 일단은 연한 무채색으로 밝은데 어두운 데를 크게 나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한 무채색을 만드는데, 이 진한 무채색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을 하고, 그러면서 또 같이 칠해줄 수 있는 부분은
까만 색깔인 부분, 어두운 색깔인 부분, 그런 부분은 이런 무채색으로 같이 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두움에서도 가장 어두운 부분을 칠을 해주고, 그리고 까만 색깔인 부분도 칠을 해준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진한 색이 이쪽 뒤에도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밝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도 약간은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 명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덩어리 표현은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은, 자, 밝은데 어두운데 일단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칠해야 되는 부분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간면에 있는 고유 색깔, 고유색을 표현해 주는 게 다음 순서인데요. 이 물고기는 지금 파란 바닷속 안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물고기 색깔도 약간 푸른 색깔을 띠는 것 같아서, 음, 울트라마린의 약간 연두 색깔, 형광 연두 빛깔을 좀 섞어서 약간 칙칙한 그런 푸른 색깔로 칠을 해 볼게요. 이건 좀 너무 칙칙한 것 같아서 살짝 색깔을 타서, 자, 일단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 특히 명암이 어두운 데랑 밝은 데 바로 사이를 연결해 주면서 칠을 해 나가면은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게 덩어리를 잘 살리면서 느낌도 계속 봐가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 면을 칠할 때 기본 도형 같은 경우는 다른 무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큰 터치로 바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약간 밝은 색깔 무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밝은색 무늬를 이렇게 남겨주고 칠을 해줘야 돼요. 이 남기는 거에는 그냥 붓을 피해서 남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마스킹 액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마스킹 액은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게 정말 자잘하게 많이 있다, 근데 붓질은 시원시원하게 크게 하고 싶다 할 때 마스킹 액을 먼저 그 남기려는 부분에 칠을 해서 그 부분을 물감이 묻지 않도록 막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붓으로 물감을 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스킹에 굳어 있던 거를 제거하면 그 부분은 하얗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칠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마스킹 액은 사실 뭐 쓰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걸 사용하는 게 더 번거롭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시는 분에 맞게,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려 나가면 좋겠는데, 저는 이 그림에는 마스킹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붓으로 쭉쭉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할 때는 좀 원색적인 강렬한 색깔의 기본 도형을 그렸었기 때문에 아주 진한 색으로 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그릴 때 그 대상이 정말 진하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선명한 또는 진한 색상의 대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칠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연한 색상이다 하면 처음에 연한 색상의 물체는 칠할 때 좀 전반적으로 연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연하게 들어가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진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한 물체가 원래가 좀 진한 느낌인 물체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좀 과감하게 처음부터 진한 것부터 팍팍 좀 들어가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연한 물체다 한다면 연한 색으로 먼저 차분하게 그려주고 이제 나중에 필요한데 진한 색으로 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농도와 진하기를 맞추는 것도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붓에 또 물이 너무 많으면 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물을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 돼요. 저는 수건이나 이런 물을 빨아들이는 도구는 쓰지는 않지만 필요하신 분은 수건이나 뭐 휴지 이런 거를 놓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무늬도 남기면서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그 과정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 단계 명암의 차이가 있거든요. 명도라는 거는 밝고 어둡긴데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화면에서는 어두운 부분은 좀 진한 색깔, 칙칙한 색깔로 표현을 한다면 밝은 쪽은 조금 연한 색깔 그리고 좀 맑은 색깔 그런 색깔들로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맑은 색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연하냐 진하냐 밝, 밝은지 어두운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달라요. 이 맑은 색깔, 칙칙한 색깔은 채도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명도, 밝고 어둡기는 이 물감이 어두운 색이냐 밝은 색이냐 진하냐 연하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밝은 데를 칠하면서 약간 이렇게 어두워지는 쪽도 밝은 데 썼던 색깔을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여기를 그냥 무채색으로만 남겨놓으면 또 되게 칙칙하고 휑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무채색으로 칠해 놓고 나서 이렇게 또 색깔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표현 안 한 대로 남으면 좀 휑해 보이고, 얘기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시 다듬어 주고 대상을 보고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 이 색깔을 가지고도 진한 부분에서 약간 연해지는 무채색까지의 단계에서 중간 톤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진했다가 중간으로 진했다가 그 다음 연해지는 그런 단계를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덩어리, 어떤 양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라데이션의 단계를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했다가 연해지는 단계 표현에 유의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느러미에도 푸른 색깔이 많이 있네요. 이것도 표현을 해주고, 다시 지느러미 갔다가 돌아오는 몸통, 저희 지느러미에서 이 가시 부분은 원기둥인데요.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밝은 부분을 하얗게 남기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을 이제 하얗게 끝까지 남기지 않고 칠을 해주면 더 완성도 높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남겨서 밝고 어두운 거를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물론 나는 이 부분은 끝까지 좀 먼저 색을 칠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밑색을 칠한다는 개념으로 먼저 연하게 쭉 칠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밝은 부분에 있는 명암이랑 어두운 데랑 이 조절을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명암이 이 부분이 얘보다는 밝고, 이 부분은 얘보다는 좀 어두운 느낌이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균형이 깨지면 덩어리 느낌이
안 살고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는데 이제 순서가 조금 사람에 따라서 또 원하는 효과에 따라서 순서가 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 그림자에도 어떤 색상이 있으면 좋아요. 그냥 그림자도 까맣고 칙칙하게 있는 것보다 그림 전반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그림자 표현도 해주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 물고기가 파란 바다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닷물도 좀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 밝은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바닷물은 좀 더 이 부분 밝은 면보다는 조금 진한 느낌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밝은 데가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도록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밝은 곳과 요 뒤에 있는 배경 바닷물과의 진하기가 밝고 어둡기, 명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표현을 자주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 경계를 좀 최대한 날카롭게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는 배경이니까
배경에 있는 붓터치가 또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마르기 전에 이런 색깔을 잘 연결해 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윗부분은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약간 진한 색을 썼다면 아래쪽은 살짝 연하게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위쪽이 더 밝고 밑에가 더 좀 진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바다 속 사진을 참고한다면. 근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위에 하이라이트도 있을 테고 이쪽에도 밝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체의 밝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을 약간 어둡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표현할 때 물체를 좀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싶다 하면 배경을 약간 어둡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 약간 또 유의할 점은 뭐냐면, 이 배경이 또 너무 어둡게 되면 이 부분이 너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덩어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앞부분이 더 잘 보이는 건데, 이 부분이 더 잘 보이려면 여기에 칠하는 색깔이 얘보다 더 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보다 더 진할 수도 있어요, 표현에 따라서. 근데 얘보다 더 진하지 않게 표현을 해주는 중간 정도의 명도로 표현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칠을 해주는데, 자, 이쪽 바닥면을 더 밝게 하는, 아래쪽을 더 밝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래쪽은 사실 이 바다는 수심이 좀 얕아서 여기가 밝은 바닥면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물고기 그림자도 졌듯이 밝은 바닥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진하게 칠해버리면 바닥 같지가 않을 테니까 일부러 신경 써서 좀 연하게 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색상으로 모래에서 살짝 언덕 이렇게 진 바닥, 모래 바닥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대강의 느낌을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이 위쪽에서도 밝은 하이라이트를 좀 남겨가면서 어떤 물의 느낌을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밝은 쪽이기 때문에 좀 더 색깔을 쓸 때 칙칙하지 않고 맑은 색으로 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밝은 쪽일수록 더 이제 눈에 띄고, 또 밝은 데가 화사해야 그림이 전반적으로 화사해 보이거든요. 어두운 쪽은 원래가 좀 칙칙한 색을 써도 괜찮은 게, 어두운 명암 안에는 선명한 색상도 칙칙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제 어, 밝은 쪽을 칙칙하게 하면 그림이 전반적으로 되게 분위기 있어지죠. 근데 그게 약간 우울하고 멜랑콜리한 그런
동어 반복이네요. 우울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어, 비온 뒤에 풍경이랄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밝은 쪽은 좀 너무 칙칙하지 않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물고기가 살짝 이 위에 비치는 느낌을 주고 싶은데 그냥 바닷속에 있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낸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밝은 하얀색도 남겨가면서 그 주변을 이런 식으로 칠해서 빛이 들어오는 수면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 채색하면서 살짝 비늘 같은 느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려야 자연스러울까? 다양한 사진을 보면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아요. 하나의 사진을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그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숙달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을 잘 파악하고 기술에 숙달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표현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잘 관찰하고 이해를 더 잘 하고 있을수록 표현에 표현되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밝은 하얀색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적당히 또 연한 색으로 칠을 해준다거나 하면 이게 새하얀 색보다는 조금 더 차분해지거나 어떤 단계가 더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도를 올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다 이걸 메꾸면 안 되고 밝은 쪽에 있는 하얀색은 또 잘 남겨주는 게 좋고요. 약간 중간 쪽에 있는 거는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게 덩어리 표현하는 데도 좋겠죠. 중간 면에 있는 하얀색이랑 밝은 면에 있는 하얀색이랑은 이 색깔이 진하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밝고 어둡기가 다를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거나 남겨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이게 물 아닌데, 바닷속 아닌데, 이 바닷속에서 약간 밝은 빛깔 주변을 칠할 때, 요 형광빛깔 연두색을 써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너무 많이 쓰면 좀 촌스러워져 보일 수 있는데, 적당히 써줬을 경우에는, 적당히 연하게 해서 써줬을 경우에는 이 빛 느낌을 잘 살려줄 수가 있어요. 빛 들어오는 느낌을 살려주기에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어떤 공기 중에 있는 사물을 그릴 때 이런 밝은 쪽에 살짝 노란 기운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밝은 노란색 빛깔의 어떤 빛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면 이렇게 바닷속에서 노란색을 표현하기는 좀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바다 자체가 푸른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색보다는 약간 바다 색깔, 푸른색 계열에 가깝고 그런데 노란색처럼 밝은 느낌을 주는 색깔을 찾아보니 이런 색깔이 있어요. 이런 형광 연두빛깔 색깔을 빛 느낌으로 끼워주면 바닷속 안에서의 밝은 빛 느낌을 표현하기 좋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여러 바닷속 사진을 보다 보니까 밝은 쪽에 이런 색상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연두빛깔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사진을 참고해서 그리고 있고 기본적인 개념은 잘 응용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림과 관련된 책들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명도를 잘 차이를 내주고 표현을 해줘야 그림에서 덩어리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때도 단계를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응용해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느러미가 약간 안쪽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벨 지느러미죠. 저희가 연두빛깔이 그림자나 어두운 부분 안쪽도 살짝 이렇게 있어주면 더 그림이 밝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빛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밖에 바다 쪽 부분도 지금 아주 진한 푸른색으로 했지만 약간 연두빛깔을 연하게 겹쳐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진하면 이게 좀 안 어울릴 수 있으니까 연하게 가는 게 좋고 연하게 겹치면서 너무 진하게 칠했다 싶은 부분은 살짝 이렇게 비벼서 걷어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는
한번 칠하면은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약간의 진하기 연하기는 조절이 또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칠하는 종이에 따라서 이렇게 걷어지지 않는 종이도 있어요. 칠을 하자마자 바로 스며들어서 닦는 게 아예 불가능한 종이도 있는데 어, 보통 학원에서 쓰는 켄트지나 아니면은 이제 어, 지금 쓰는 제가 쓰는 종이는 이제 수채화용 전용지인데 얘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닦여요, 종이가. 근데 수채화 전용지 중에서 안 닦이는 종이도 있더라. 특히 그 약간 우둘투둘하지 않고 표면이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는 종인 것 같아요. 이게 얘는 중목이라고 하고 더 거친 표면을 가진 거는 황목이라고 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거를 세목이라고 부르는데 세목 종이가 제가 썼던 것 중에 이게 안 닦이는 경우를 봤어요. 아무리 붓을 비벼도 거의 닦이지 않고 평소에 닦였던 느낌보다 아주 닦이지 않는 그런 종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이에 그릴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애초에 이게 닦이지 않는다는 거를 염두를 하고 주의해서 그려야 틀리지 않고 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표현할 때 붓질은 이제 그리다 보면 능숙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붓질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처음에 붓질은 괜찮지만 조금 어색해도 괜찮지만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명도예요. 명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형태, 기본적인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와 닮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세세한 비율이랄까, 이 각 위치들의 관계를 비교해 가면서 스케치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떤 내가 표현하려는 느낌을 표현하면 되는
그러니까 완전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똑같이 그리면 되게 잘 그렸다? 라는 평을 받기는 쉬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그리고 똑같이 그릴수록 특히 인물 같은 경우는 어, 잘 표현되고 안 되고가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인물은 이목구비가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이 비율이 엇나가도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거나 할 때 똑같이 잘 표현을 하고 싶다면 형태적인 부분에서 세세한 어떤 비율이나 그런 관계들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근데 그런 연습은 사실 인물을 그리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도 비율을 맞추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원본의 사진이나 대상을 놓고 이 부분이 이 정도 길이일 때 얘는 이 정도 길이가 맞는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죠. 되게 크게 단순화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거에 비해서 얘 위치와 크기가 적당한지 그런 거를 비교해 주는 거. 그런 게 형태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고 닮게 그리려면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바닥 부분 쪽도 사진을 참고해 주면 좋겠는데, 뒤로 가는 쪽도 바닥을 살짝 이렇게 그려주는 게 표현되어지는 느낌이 좋겠죠. 멀어지는 바닥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진 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고 그리는 게 어떤 생각만 가지고 그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느낌을 잘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자, 바닥 쪽은 살짝 황토 색깔 옐로우 오우커를 연하게 타서 약간은 이런 노란 빛깔을 표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얕은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깊은 바다 같은 경우는 전체가 거의 푸른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색깔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색깔을 표현할 수 있지만 푸른색 계열이 아닌 색깔을 표현할 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닷속에 있는 언덕 같은, 언덕? 약간 모래에 움푹 패였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느낌을 덩어리 같은 것에 신경 쓰면서 표현해주면 좋아요. 밝았다가 진했다가 반사광, 어두움, 그리고 다시 밝아졌다가 이런 것들. 밝았다가 중간면, 어두움, 반사광, 다시 밝아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좋고, 또 사실 이 바닥에는 물 그림자가 생길 수 있어요. 빛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미리 스케치를 좀 해놓고 그 부분을 밝게 남겨주면 좋아요. 그리고 빛과 관련한 느낌은 확실히 밝은 거 어두운 거를 연하게 소묘하듯이 칠을 해서 표현을 해보고, 아, 명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감을 잡은 뒤에 칠해주면 숫자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는
숫자 스케치 할 때 어두운 부분을 좀 이렇게 깔아서 칠을 하는 편인데, 그러면 또 안 좋은 점은 또 뭐냐면 이제 색깔이 탁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밝은 쪽은 최대한 칠을 안 하고 하얗게 남겨놨다가 칠을 하는데, 근데 어두운 쪽은 좀 칠을 하는 편이에요. 그쪽은 좀 탁해져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밑에 쓰던 약간 황토색 계열 느낌을 이런 지느러미 같은데 혹은 밝은 쪽에도 살짝살짝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스케치를 했던 선들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다 말리고 나서 지워줘도 돼요. 그런 거를 잘 지워주면 또 생각보다 그림이 깔끔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명암을 칠해놨던 게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그걸 지우고 나니까 그림이 좀 다시 얇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비어있는 톤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림자 안에서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물고기 그리는 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영상으로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가 좀 더 손 봐서 완성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